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조성된 바 있는 청년 희망 펀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정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이른바 청년 수당과 다소 비슷한 취지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잠시 후에 청년희망재단 장의성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고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 뜨겁죠. 현재 누진제가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해마다 반복되는 논쟁에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는 한시적 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만 이참에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큽니다. 3부에서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 이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청년희망재단의 장의성 사무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장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희망재단 사무국장 장의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예, 본론부터 반갑습니다. 여쭤볼게요. 예. 자,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구직 청년 스스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네. 월 50만 원씩 6개월간 현금으로 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네네. 시창업과 무관한 봉사나 동아리 활동, 개인 활동까지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에 좀 사중 손실이나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에 대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취업을 위해서 직접적인 활동, 즉 면접 복장 대여료라든가 이력서 사진 촬영비라든가 구직 활동을 위해서 원거리 이동을 위한 숙박비라든가 교통비 등을 실비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네. 부정수급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적극적인 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용처나 용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자, 실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금 지원은 아닌가요? 현금 지원을 돈을 주는데요. 네네. 돈을 주는 방식이 좀 틀리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자면 면접 복장 대여료 같은 것은 해당 청년이 복장 대여점에 가서 네. 재단에서 부여받은 코드 번호를 제시하면 네. 원래 보증금 한 10만 원 받도록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대여 비용이 한 5만 원인데 그 코드 번호를 저희 제시하면 면접 복장을 무료로 불려주게 되고요. 복장 대여점 사장님은 저희 재단을 통해서 그 비용을 사후 정산하게 되니까 네네. 아예 도덕적 해이를 원초적으로 막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이력서 네. 사진 촬영비 등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 비용이 네. 해당 청년에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업체로 입금이 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수혜는 해당 청년이 받고요. 네. 그럼 지금 코드로 이렇게 고유 코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어떻게 뭐 체인처럼 돼 있나요? 아무 업소나 방문을 해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해당되는 네네. 그 면접 복장 지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몇 군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가차운 데에 가서 하게 되고, 거기에 모든 코드 번호를 받은 것은 그 해당 업소에 전부 게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이 업체들이 좀 지정돼 있겠군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요. 지방에서 면접 보기 위해서 서울로 KTX를 타고 왔는데 KTX 왕복 티켓 사진을 재단에 제시하면 해당 청년에게 계좌 입금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실비로 보전을 받게 되니까 청년이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사후에 보존받게 되는 방식으로 네네. 청년 입장에서는 선지불하고 후보존 방식이어서 네. 경제적 부담은 없으면서 실비 변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네. 점이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선불로 주는데 선지급이지. 예, 그것과 저희는 조금 다르군요. 사실상 혜택을 하는 현물 지급의 형태나 네. 실제로 그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선 지불을 하고 본인이 네. 후 보존 방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이 발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전에 고용노동부는 이 서울시 청년 수당은 일자리 정책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반대하는 예.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자, 이런 지원이 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실제로 청년들이 면접을 보거나 이럴 때 네. 그 취업 알선 단계에서 한 번 면접을 보는데 한 6만 원이 지출되고 네네. 또 면접 보는 사람 69%가 그 부담을 느낀다고 하고 또 30% 정도는 비용 부담으로 해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고용노동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네. 1단계는 취업 상담 단계로서 그때 정부가 최대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네. 수당을 줍니다. 네. 근데 2단계 직업 훈련 단계에서도 또 정부가 훈련 수당을 월 40만 원씩 6개월 한도로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3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 지금 저희가 지원하려는 네네. 취업 알선 단계에서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아무런 경제적 지원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면접 한번 보러 가면 6만 원 정도 지출된다고 했죠. 네네. 그런 것을 어떻게든 실비로라도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저희 청년희망재단이라는 데가 그 정부 하는 사업 중에 네.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 사각지대 또는 틈새가 있으면 그걸 네. 좀 보존하는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개별적으로 그 청년 구직자의 상황이 나는 면접 복장이 필요한데 나는 교통비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 다 개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정부처럼 규격화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서는 네. 그 개별적인 한 명 한 명당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네. 요번에 그 청년 구직자 상황별로 취업 성공 패키지의 그 틈새 부분을 네. 저희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좀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3개 단계가 있는데 3단계인 취업 알선 단계는 이 지원이 없었다. 이걸 이제 메꾸는 맞춰주는 작업이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청년희망재단이 청년희망 펀드를 관리하는 재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돕자고 하는 취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탄생한 곳이죠? 네, 그동안 기금은 한 얼마나 모여졌나요?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기부 건수는 11만 8,557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부 금액은 1,439억 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 1,400억 원이 넘는 돈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금년 예산은 그럼 199억 정도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 청년 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한 지원 사업 외에도 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시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청년희망재단을 통해서 취직한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일부 보도가 된 게 있는데 뭐 일자리에 좀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 비판적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사실 그 지향하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네. 연봉이 2,400만 원 이상짜리고, 정규직이고, 네네. 또 회사가, 실제로, 저희가 추천해야 할 만큼, 재무구조나 이런 것이 탄탄한 기업을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선해서 저희가
채용을 엄선해서 채용 박람회 그 계획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저희가 인턴 같은 경우에 네네. 증권사 인턴을 일부러 한 10여 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 채용 박람회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청년 구직자들이 그 증권이나 금융계통에 가려고 할 때는 그 인턴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 경력을 요구하면 유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구직자들한테 조금 더 그 가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그런 거를 거치게끔 하는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하여간 정규직 그러면서 일정한 임금 수준이 이상 되는 것을 지향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 좋은 업체를 소개해서 하면서도 요새 서류 강탈이라 그래서 서류만 내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류 전형 없이 면접과 서류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1차 면접을 반환한 온리완 채용 박람회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전에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을 추진했던 전효관 혁신기획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제도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느냐, 아니면 스스로 알아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느냐 정도 차이만 있지 원리 자체는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인터뷰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간인 신분에서 지방 정부의 저거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청년 구직자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잇는 그런 내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먼저 지불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쓴 다음에 증빙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실제로 필요한 활동을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떳떳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완이 되지 않는가 하고요. 전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저희 재단이 합쳐서 하여간 청년 취업을 해소하는 청년 취업을 잘 되게 하는데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더 좀 엄격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희망재단 장희성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네, 올여름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 커지고 있죠.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발표했습니다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이런 목소리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당정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에서 9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내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땜빵식 조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이라는 게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고 계속 좀 이 폭염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급해지니까 전기요금 깎아줄 테니 에어컨 더 틀어라. 그래서 더위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기응징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조치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폭염과 무더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 가구의 70%가 300kW 아래쪽에 있는데 이번 조치로 그분들은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거든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50
1kW 정도 쓰는 가정은 한 3,700원 정도 할인받는데 네. 551kW 가정들은 36,000원 정도 네. 혜택을 봐요. 10배의 차이인데 할인 혜택 자체가 불평등하고요. 또 이번 조치로 한 78만 kW, 그러니까 원자력 1기 정도의 분량의 전력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산업부가 애초에 지금 당정 긴급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말이죠. 네. 누진제는 고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완화되면 부자 감세 우려와 전력 대란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유로 들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누진제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그 산자부가 애초에 반대했던 측면도 사실인 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죠. 누진제를 완화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그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2009년에 산자부가 준비한 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계산에 의하면 1구간에 있는 가정들이 그 설계에 의하면 53.3%가 요금 인상이 되는 반면에 네. 6구간은 5.6%만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설계에 따라서 부분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형평성이 크게 훼손될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누진세 완화하면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기 요금 인하 효과를 낳도록 지금 설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소비가 되게 증가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과잉돼 있는 핵발전소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이게 정당하다 이렇게 또 그 정당한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어서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이 싼 전기 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기고 결국 석탄 발전,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원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 지금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발전소 증설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것을 조치를 통해서 원자력 1기 분량의 지금 피크치의 전력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간다면 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신규 발전소 필요하다라는 논리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소장님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이요. 네. 일단 OECD 국가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력 사용량으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지금 2013년 기준입니다. 네. 8,000kWh 정도 되는데요. 그게 1인당인가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OECD 평균이 8,000kWh인데 1인당. 우리나라는 만입니다. 10,000kWh여서 그러니까 2,000kWh 정도 높지요. 그런데 이게 그 다른 나라의 그 GDP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GDP는 OECD 평균이 3만 달러 정도인데 우리는 2만 달러입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GDP는 낮은데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독일하고 일본 우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1인당 GDP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달러, 2만 3천 달러인데 독일과 일본은 3만 달러, 3만 8천 달러, 3만 7천 달러인데 그들은 7천 kWh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훨씬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GDP, 이제 국민 소득은 낮은데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면 네네. 사실 버는 돈이 적은데 전기요금을 많이 내긴 부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싸서 그렇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사실은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쌉니다. 우리나라를 1로 보면 OECD 평균은 1.35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싸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이 일반론은 아니고 일부의 주장이던데요. 네네. 자, 현재 전기가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인데 원전을 네네. 또 짓는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 네네. 석탄 발전소도 더 짓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전기 수요를 늘리기 위한 꼼수다 이런 비판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폭염 때문에 전기 전력 예비율이 6%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 정부는 15%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6%이 부족하니 석탄을 핵발전소를 더 짓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건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6%대에 오는 거는 여름철 몇 주간에 한정돼 있는 겁니다. 네. 통상으로는 예비율이 한 30% 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남아도는군요. 평소에는. 네, 그래서 폭염 시기를 제외하고는 설비 과잉입니다. 근데 게다가 최근에 정부가 이상하게도 이 핵발전소 4개를 정기 점검한다는 이유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례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처럼 전력이 네. 과잉된다는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그럼 오늘 보입니다. 전력 예비율이 이제 8%다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 이게 지금 원전 4기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알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석탄 발전이나 원전을 계속 이 계획대로 늘려나가면 네. 기후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큰 문제가 되죠.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고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석탄 발전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게 그 때문이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석탄 발전은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봄철에 경험했던 우리 미세먼지 네.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폐쇄해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부소장님. 네. 그 지금 두 가지가 참 아이러니하게 상충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 여름철에 이 전기요금 너무 비싸다, 폭탄요금이다, 누진제 개선해야 된다, 이 이슈가 하나 있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전력 이 수급을 계속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발전소를 더 짓는다면 네. 미세먼지뿐 아니라 기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뭘까요? 네. 사실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서 지금 누진세에 불만을 퍼뜨리는 거는 사실 형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기업의 이 전기요금은 싸다. 네, 산업용, 상업용은 싸다고 지금 알려지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또 보도에 하면 20대 대기업이 지난 5년간 3조 5천억 원의 특혜를 받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네. 서민들은 사실 전기요금 걱정돼서 안 쓰기도 하고 또 전력대란 온다고 하니 또 아껴 쓰기도 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 이 서민용이 쓰는 가정용 이거를 산업용이랑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방향이 좀 반대로 가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네. 산업용에 맞춰서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서 네. 높여야 되는 문제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지금 네. 이상한 방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의 전체 비중이 14%인데 산업용이 훨씬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맞습니다. 좀 고민해야 될 문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지 네트워크 운영 중. 동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하기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 전람. 네,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